늘면서 도내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야외에서 밭일을 하는 60대 이상 고령층 환자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어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과 진드기 차단이 최선입니다. 도내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1인당 구매 한도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폐업 위기까지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확대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홀몸 노인이 늘면서 고독사 예방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동네에선 이웃들이 함께 아침밥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따뜻한 공동체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일주일째 이어지는 폭염에 충북 도내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60대 이상 고령층 환자가 절반을 넘고 있는데요. 119 폭염 구급대도 연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단양의 한 감자밭. 내리쬐는 햇볕 아래 수확 작업에 나선 농민들의 겉옷은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선풍기가 달린 작업복에 이동식 선풍기까지 목에 걸어봤지만 푹푹 찌는 더위는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죠. 많이 더워서 이게 습하고 그리고 사실 비가 뭐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온다 그랬다 안 온다 그랬다 이게 계속 습한 것 같아요. 충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째. 청주에선 엿새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36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근 일주일 사이 집중됐고 야외에서 밭일을 하는 60대 이상 고령층 환자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폭염으로 쓰러진 환자를 구조하고 응급치료하는 119 폭염 구급대도 바빠졌습니다. 충북 소방은 예년보다 빨라진 폭염에 지난 5월 중순부터 폭염 전담 구급차 140여 대를 배치했습니다. 체온을 낮추는 얼음조끼와 물 분무기,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이온 음료까지. 폭염 키트가 비치된 폭염 구급대는 2달 사이 20여 차례 출동해 온열 환자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 아이스팩을 넣은 조끼를 이용해서 환자의 체온을 낮춰주기도 하고요. 이 의료용 저온기를 통해서 환자의 체온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한편 충북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예고됐지만 더위를 식혀줄 만큼 큰 비 소식은 없어 당분간 찜통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주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개인 택시가 돌진해 승강장에 줄지어 서 있던 택시 5대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60대 택시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재원 기자입니다.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며 도로 한편에 서 있습니다. 한 자리씩 앞으로 이동하던 그때 뒤쪽에 있던 흰색 택시 한 대가 갑자기 돌진합니다. 해당 차량은 앞서 있던 택시 5대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고 중앙선 너머로 튕겨나갔습니다. 택시는 이곳에 있던 가로등과 부딪히면서 가까스로 멈춰섰는데요. 자칫 지나가던 행인이라도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쯤 충주시 칠금동 충주 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택시기사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인도 방향으로 돌진한 겁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사분을 같이 이제 구축해갖고선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혹시나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사분한테 시동을 좀 끄라. 사고를 낸 60대 택시기사는 자신의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음주를 했거나 신변에 이상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같은 것만 확인이 된 상태예요. 또 추후에 여기 피해자분들이나 아니면 그 차량 운전자분들의 진술도 필요해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급발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충청을 외면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해수부 이전이 부처 간 연계 약화와 국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충청의 염원을 무시하지 말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의 자치단체들이 이달 들어 지역화폐 1인당 구매 한도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최고 3배 이상 증액한 자치단체도 등장했는데요. 경기 침체로 폐허 위기까지 내몰렸던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확대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2차 추경에는 전 국민 15만 원 이상 민생회복 소비 쿠폰 외에 지역화폐 예산 6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예산 4천억 원을 더하면 지역화폐 예산 연간 1조 원 시대를 연 겁니다. 백화점이나 아울렛이나 이런 데서는 쓰지 못하고 이 지역 상권에서 쓸 수 있으니까 청주페이는 가뭄의 단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 요구가 높아진 만큼 도내 자치단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이달 초 충주와 제천, 보은, 옥천, 영동이 최저 50만 원이던 구매 한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증평은 구매 한도를 3배 이상 늘려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지원될 지역화폐 추경 예산과 함께 향후 집행할 자체 예산을 끌어모아 마련한 겁니다. 진천과 괴산 음성 단양은 현행 50에서 100만 원 구매 한도와 10% 할인율을 유지했습니다.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청주시는 30만 원 구매 한도와 7% 할인율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청주는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오는 9월부터 지역화폐 할인율을 13%까지 올려야 합니다. 예전 사례를 비춰보면 할인율이 2배가량 늘어날 경우 시민들의 지역화폐 구매액은 최대 1,50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인센티브는 시민의 지역 소비 유인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 강화시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대상 가맹점 확대, 홍보 활성화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주시가 내심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싶어도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반발해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던 의회 다수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 확보에 선뜻 동의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충북의 자치단체들은 시민과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에 맞는 지역화폐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최근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되면 치료가 쉽지 않고 증상 악화도 빠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보은의 한 야외 정원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여성이 갑작스럽게 고열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검사 결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진드기에 물린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또 지난달 청주의 한 대형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SFTS 환자를 치료했던 의료진 7명이 2차 감염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SFTS는 4월부터 11월 사이 바이러스를 지닌 참 진드기에 물릴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5일에서 2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38도 이상의 고열과 근육통,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병이 진행되면 혈소판과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감소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치사율은 20% 내외로 매우 높습니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어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과 진드기 차단이 최선입니다. 풀밭이나 산에 갈 때는 꼭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긴 소매나 긴 바지를 착용해 주시고요. 반려동물도 진드기 매개체가 될 수 있으니까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만 해도 SFTS로 숨진 환자는 전국적으로 38명. 본격적인 야외 활동 시기에 작은 진드기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민생회복지원금 기부 기자회견과 관련해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은 고물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악화된 민생회복 조치를 포퓰리즘으로 폄하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제 민생회복지원금 전액 기부 동참을 선언하며 대정부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점점 늘어나면서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 청주의 한 동네에선 이웃들이 함께 밥을 먹으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데요. 이 작은 밥상이 전하는 온기, 이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여느 때와 달리 청주시 복대동의 한 교회 1층이 북적입니다. 복대 2동에 사는 주민들이 오순도순 모여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골고루는 못 해 먹잖아요. 그래도 그냥 잘 먹으니까 진짜 감사하고 고맙고 좋아요. 청주시 복대 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혼자 사는 어르신을 포함한 주민들이 정을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사람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와서 만나서 아침 식사를 하니까 참 좋고. 이 사업을 통해서 혼자 거주하시는 노인뿐만이 아니라 노인이 옆집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식사하시면서 소통하는 이처럼 1인 가구에게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독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독사 발생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378명, 3,559명, 3,661명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충북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 특히 홀몸 노인에게 타인과의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고독사 사망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방 대책으로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분들이 좀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며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복대 2동의 아침이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CJB 이환입니다. 충청북도가 오송 궁평 이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추모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는 이 기간 전 직원이 추모 리본을 달고 회의나 행사를 개최할 땐 묵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 회식과 유흥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기로 했으며 11개 시군과 유관기관 등에는 추모 현수막 게시 등을 안내했습니다. 청주 오송 솔미초등학교가 윤건영 교육감과 이범석 청주시장, 김현기 청주시 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 1일 신설 개교한 오송 솔미초등학교는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들어선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아동들을 수용하기 위해 총 사업비 465억 원을 들여 52학급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충북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인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오는 29일 개원합니다. 69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13실 규모로 조성된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실과 수유실, 식당 등을 갖췄습니다. 이용료는 일반실 기준으로 2주에 190만 원, 제천에 5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는 절반 가격인 95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원 20주년을 맞은 충청북도 역사문화연구원이 어제 비전 선포식에 이어 오늘은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오송 CMV센터에서 개최한 학술대회는 국가유산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기조 발표에 이어 충북의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역사문화연구원은 지난해 5월 국가유산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써오던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이라는 기관명을 변경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제천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천시 7급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회에 걸쳐 입장료 8,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올해 초에는 파면됐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시도와 관련해 시민과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어제 오전 청주의 한 에어컨 철거 업체에 자신을 시청 안전총괄과 소속 주무관이라며 전화를 걸어 물품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업체가 시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사기 시도가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천에서는 이 같은 사기로 유통업자가 2억 5천여만 원을 편취당하는 등 충북은 지난 5월부터 공무원 사칭 사기 범죄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천의 과수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제천시 봉양읍 과수농장 0.67헥타르에서 신고된 과수화상병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에서는 올 들어 8개 시군 64개 농가 22.51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반사 이익이 기대됐던 충청권 아파트값이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5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상승폭이 둔화된 가운데 충청권에선 충북이 0.04% 상승하며 상승폭이 전주보다 다소 확대됐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등 호재로 반짝 급증하던 세종은 상승률이 0.02%로 둔화됐고 충남은 보합 전환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